예, 안녕하십니까. 빠멘토 001 중3아들 싱글데디 핵 멘토링입니다. 중3아들하고 싱글데디하고 관계 개선하는 거를 첫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예, 빠멘토는 튜터입니다. 검색해 보시면 제가 누군지 좀 아실 텐데요. 20년 넘게 교육 상담 해왔고 20년 넘게 어머님 및 아버님한테도 이제 멘토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싱글 데디가 좀 많고 또 싱글 데디 분들한테 상담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 친구들 중에서도 이제 싱글 데디도 많고, 특히 이제 중3 정도 되면은 뭔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시기거든요. 근데 이 시기에 그 싱글 데디로서 아들을 키우신 분들이 좀 힘든 거를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좀 돕기 위해서 본 영상 파트를 따로 마련하기로 제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한테도 되게 흥미진진한 일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새로운 테마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관계를 개선한다는 말은요, 그 상호 간에 그 소통 향상을 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소통 향상을 하려면은 기준이 굉장히 명확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제 기준을 명확하게 하면서 원만하게 그러나 섬세하게 중3 아들하고 싱글 데디가 관계 개선하는 시스템을 스스로 구축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메타인지가 좀 중요합니다. 메타인지를 좀 멋있게 표현한 거고, 이걸 갖다가 좀 적나라하게 표현한 말이 이제 주제 파악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는 아빠고 성인이지만 일단은 주제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주제가 뭐냐면은, 그대가 아무리 젊게 산다 그래도, 아무리 또 아들 나이대를 이해하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대는 꼰대입니다. 그대가 꼰대라는 거를 먼저 인정하십시오. 그러면은 그 대화가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러니까 아빠는 꼰대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가장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입니다. 이걸 안 하기 때문에 괜히 그냥 억지로 그냥 요즘 애들 분위기를 잘 안다든가, 요즘 애들 내 취향을 잘 맞춘다든가, 본인하고 전혀 어울리지도 않는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해가지고 대화가 엇나가게 만듭니다. 그대는 꼰대가 맞습니다. 나이 들었다는 게 부끄러워할 일은 아니잖아요. 모든 생명체는 다 나이가 듭니다. 모든 생명체는 나이가 들면서 꼰대가 돼갑니다. 그대 또한 꼰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3 정도 되면 이제 현실 감각을 좀 갖고 있어야 됩니다. 뜬구름 잡는 아름다운 교육은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자존감 같은 거 줄 때 현실 교육을 해야 됩니다. 현실 교육, 현실 교육을 할 때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기회는 꼰대가 준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장이 못됐다든 부자가 못됐다든 그런 거는 신경 쓰면 안 됩니다. 왜 신경 쓰면 안 되냐? 기회는 그런 사람이 주거든요. 일자리도 그런 사람이 줍니다. 못마땅한 정치인이 있다, 비난 뭐하러 합니까? 일자리도 그런 사람이 줍니다. 그렇다고 그런 사람들 절대 복종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현실적인 걸 갖다가 알려줘야 됩니다. 기회는 꼰대가 주기 때문에 결국 누구 말을 들어야 된다? 그렇죠. 꼰대 말을 들어야 됩니다. 이걸 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꼰대라고 해가지고 아버님 같은 경우가, 그대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가지고 그대가 갖고 있는 사고방식 전체가 사회 표준인 것처럼 굴어서는 안 됩니다. 사회 표준이 아니라 사회 표준의 일부를 그대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대가 잘 아는 분야에서는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저는 솔직히 그대가 잘 안다고 느끼는 부분마저도 의심하기를 기대합니다. 꼭 의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싱글 데디도 아빠잖아요. 엄마가 없다 뿐이지 아빠입니다. 그러면서 가장입니다. 이 정체성을 갖다가 한시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빠는 가장입니다. 가장이 뭐 해야 됩니까? 경제적인 책임을 져야 됩니다. 돈을 벌어야 됩니다.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아빠 역할을 해야 됩니다. 아빠는 뭐 해야 됩니까? 교육에 있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언제까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녀하고 소통할 때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되는 사고방식이 책임에서 책임감으로만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 두 개를 똑같은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년 시절의 자녀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게 맞습니다. 아직 애가 경제적 능력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이제 경제적 능력을 어느 정도 확립하기 시작하는 나이 때, 그러니까 대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아르바이트하고 뭐 이것저것 일들을 하죠. 또 대학교를 또 생략한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본격적인 생활 전선에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버님은 그때 아이를 책임지는 게 아니라 책임감만 느끼면 됩니다. 그러니까 책임감만 갖는 거지, 아이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그걸 전부 다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한국 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뭐 결혼할 때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엄청날 정도로 반대합니다. 그리고 또 마음속에 반발도 있습니다.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저는 이 얘기를 갖다가 끊임없이 해줍니다. 끊임없이. 그러니까 아들이 스스로 자기 일은 자기가 책임지는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냐? 바로 평소에 대화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아버님의 주제파, 아버님에 대한 객관화, 자기 객관화를 먼저 하시고 요 컨셉으로 소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머릿속에 꼭 새기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3 아들은 대화를 잘 안 합니다. 뭐 친한 집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지멋대로 삽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세계에 빠져 있고 그 자기 세계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뭐 대부분이 다 그렇게 살죠. 그렇지만 이제 중3 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청소년기고 아직도 배워야 될 게 많고 아직도 스스로 결정할 능력이 완벽히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통을 하는 것도 오로지 목적이 뭐냐면 아빠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고, 책임에서 책임감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명확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소통 향상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기준이 명확해야 됩니다. 기준. 이 기준이 명확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딱 한 가지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 딱 한 가지만 실천하시면은 집안 분위기는 엄청나게 좋아질 겁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근데 이 제가 가르쳐 주는 이 기준 명확한 것에 대해서는 100%가 아니라 1000% 지키셔야 됩니다. 1000%. 1000%. 그러니까 이 기준을 확립하는 것이 제 1단계입니다. 이 기준 확립에 실패하시게 되면은 그 다음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 기준을 엄청나게 명확하게, 여기에 대해서는 단 1나노미터도 양보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엄청날 정도로 중요합니다. 요즘 트렌드를 보면은 그 부모하고 그 자녀들 간에 소통하는 걸 보면은 거의 다 반말입니다. 뭐 친근하니까 그렇게 하겠죠. 근데 이제 반말이 친근해서 좋긴 한데 위아래가 없어집니다. 반말하더라도 위가 있고 아래가 있죠. 서로 반말하고 그러더라도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 있고 자녀에 대한 존중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언어 때문에 뇌 구조가 이상하게 변합니다. 그래서 언어를 확실히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통 기준에 있어서 제1원칙, 절대로 바꾸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언행공손이라는 걸 갖다가 머리에 만드십시오. 이런 한자 수고는 없는데 제가 만들었습니다. 언행공손. 그러니까 말과 행동은 공손하다. 생각까지 통제할 필요 없습니다. 말과 행동은 무조건 통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행공손이라는 거를 그냥 가운으로 삼아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존댓말을 쓰게끔 가르쳐야 됩니다. 존댓말을 그동안 안 써왔다면 무조건 존댓말을 쓸 수 있게끔 교육을 하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영상 찍다가 핸드폰이 울렸네요. 저는 그냥 찍습니다. 이거 그냥 한 번에 찍은 거거든요. 편집도 없습니다. 제 영상 찍는 방식이 그래요. 그냥 한 번에 찍고 그냥 올려버립니다. 그 말과 행동이 공손하다는 걸 갖다가 세뇌를 시키게 되면은 거기 존댓말이 자동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얼굴 표정도 자동적으로 부드럽게 바꿔야 됩니다. 가식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가식이라도 존댓말 써야 됩니다. 그리고 미묘한 태도나 행동 같은 거에 대해서는 절대로 집안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짜증나는 행동도 있어서도 안 되고 그 승질 부리는 행동도 나오면 안 됩니다. 밖에 나가서 해야 됩니다. 집안 내에선 절대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단 한 발짝도 물러나시면 안 됩니다. 이거를 잡아야 됩니다. 언행공손. 그러니까 이제 말이라는 것 자체가 뇌를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생각은 네 맘대로 해라, 이렇게 편안하게 말을 해주시면 됩니다. 생각은 네 맘대로 해. 근데 말과 행동은 공손해야 돼. 이거는 애가 듣기 싫어하더라도 듣기 싫어하는 태도가
편안한 표정이 될 때까지 가르치세요. 거의 세뇌에 가까울 정도로 매일같이 세뇌해야 됩니다. 매일같이 해야 됩니다. 이게 되는 애들은요, 밖에 나가서도 이쁨을 받게 돼 있고, 그리고 어떤 얘가 사회생활 하더라도 거기서도 엄청난 도움을 받게 돼 있고, 학교에 가서도 자동적으로 선생님들한테 부정적인 것이 노출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연행 공손이라는 거는 이건 누구나 갖춰야 되는 건데, 요즘 애들은 이거를 교육을 못 받았습니다. 교육을 못 받아가지고 애들이 다 이상하게 돼버렸죠. 그냥 카톡으로나 그냥 띡띡 걸리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대인관계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 대인관계 능력이 떨어지는 제일 덕목은 자기의 생각을 갖다가 지 마음대로 표현하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지 마음대로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식은 다 있어요. 대신에 그게 뭘로 나와요? 표정하고 행동으로 나옵니다. 그걸 통제해야 됩니다. 그걸 통제하는 걸 가르쳐야 돼요. 제일 덕목이 뭐냐면 언행공손을 엄청날 정도로 강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반말을 갖다가 쓰더라도 적정 수준의 반말입니다. 대부분은 존댓말을 쓰게 해야 됩니다. 존댓말을 쓰게 되면 좋은 점이 분노가 일어나더라도 그 분노를 표현하는 것에 제한이 걸려버립니다. 아빠, 이런 말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빠가 뭔데 이런 말 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하고, 아빠, 이런 말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냥 순식간에 그냥 거기 화를 표출하는데 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자동으로 짜증 같은 것들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발짝도 양보하시면 안 됩니다. 한 발짝도 절대로 양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이거를 포기하는 순간 그 다음 교육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고 싶다면은 제일 덕목이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간에 무조건 언행공손을 잡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도 안 되고 타협도 안 됩니다. 애가 삐져도 상관없어요. 무조건 언행공손이에요. 언행공손. 그게 그 실행이 안 되면은 그 다음 교육은 아무것도 안 돼요. 풀어주는 말은 딱 하나 있잖아요. 네 생각은 네 맘대로 해도 된다. 그러나 말과 행동은 공손해야 된다. 언행공손입니다. 언행공손. 무조건 가정 내에서 언행공손이 실천돼야 돼요. 그래야지 집안의 공기가 부드러워지고 원만해집니다. 소통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 분위기가 안 되는 상태에서 대화를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만 나잖아요. 애가 짜증내는 표정 봐야 되고 행동 싸가지 없는 거 봐야 되고. 그럼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왜 참아야 되죠? 왜 교육을 안 시켜야 되죠?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빠가 책임지고 잡아야 돼요. 다른 거는 맘대로 하라고 그러세요. 오로지 이거 언행공손, 이걸 제일 먼저 잡아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이유는 이게 사실상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 개선의 첫 번째 덕목이에요. 군대를 생각하세요. 군대 가서 왜 군기가 잡혀요? 순식간에 수직관계가 형성되는 게 뭡니까? 언어가 통일돼 버리죠. 그래서 관계 개선이 되는 거예요. 군대에서는 싫든 좋든 수직적인 명령체계를 바로 듣게 되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언어를 가지고 그 행동도 통제되고 행동을 좋게 함으로써 말은 더 부드러워지고 이럽니다. 언행공손, 말과 행동은 공손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1나노미터, 그보다 더 작은 단위에서조차도 양보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주 1회 카페 타임을 만드세요. 주 1회 카페 타임. 주 1회니까 대략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그 정도의 카페 타임을 꼭 만드세요. 카페 타임.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에 딱 한 번입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이고, 시간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2시간을 다 채울 필요는 없으니까 이 시간은 그 주구나사나 지켜야 됩니다. 그 아빠도 주구나사나 지켜야 되고 애도 주구나사나 지켜야 됩니다. 날짜를 확실히 정하세요. 금요일이면 금요일, 토요일이면 토요일, 일요일이면 일요일, 이렇게 불변입니다. 지구가 그 망할지라도 불변입니다. 이걸 갖다가 상대적인 약속 때문에 자꾸 어기게 되잖아요. 어기게 되면은 소통 체계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아빠의 권위가 살지도 않습니다. 아빠가 한번 자기 일 때문에 날짜를 옮기면 아이도 그래도 된다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희미해지죠.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하는 게 뭐 힘들다. 뭐가 힘듭니까? 직장 매일같이 가잖아요. 매일같이 일하잖아요. 매일같이 밥 먹잖아요. 다 하죠. 때 되면 다 합니다. 그럼 때 되면 다 하는 것처럼 주일에 카페를 넣는 건데 그게 뭐가 어렵고 힘듭니까? 그런 생각 자체를 지우세요. 그러니까 주일에 카페는 그대의 생명이다 생각하고 지키세요. 이걸 안 하면 내 생명이 끊겨.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로. 그 주일에 카페를 갖다가 약속하려면은 1년치를 갖다가 미리 예약을 해 놓으세요. 왜 카페를 가야 되냐? 집에서 하면은 분위기가 안 살잖아요. 또 카페를 가면은 분위기가 좋아서 애들도 주저리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장소도 고정하고, 그죠? 시간도 고정하세요. 불변의 법칙이에요. 언제까지? 그대가 생존하는 기간 내내. 자, 이것을 불변의 법칙으로 만들면 일종의 이제 가족 모임이 되잖아요. 아빠하고 아들. 그럼 그 가족 모임이 탄생이 된 거기 때문에 이게 정기적으로 나중에 이제 아들이 독립을 하거나 결혼을 해서도 집에 올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약속이 됩니다. 또 이때 이런 거를 신경 써준 아빠는 아이가 성인이 되더라도 잊지 않습니다. 똑같은 시스템을 아마 가정 내에 만들 겁니다. 자, 지금 오늘 한 것만 하더라도 그 중3 아들하고 싱글 대디님의 관계가 엄청날 정도로 개선이 될 겁니다. 또 이렇게 알려드리면은 이걸 뭐 하루에 다 하려고 그래요. 하루에. 모든 일이든지 그 걸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100m를 인간이 아무리 빨리 뛰어도 거의 10초 언저리입니다. 9초 맷, 뭐 10초 언저리죠. 아무리 빨리 뛰어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빨리 한다고 해도 필요한 시간은 걸리게 돼 있어요. 저 오늘 결심했는데 내일 수능 영어 1등급 안 나오고 내일 수능 만점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관계 같은 경우에는 더 힘든 건데 이 힘든 관계를 갖다가 하루에 해결하려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게 되면은 인간관계에는 문제가 없겠죠. 근데 인간관계라는 건 항상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데이터처럼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관계 개선을 못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본인이 꼰대라는 거 인정하세요. 본인 꼰대 맞아요. 그대. 그리고 소통 양상을 위해서 기준 명확하게 하는 거. 언행 공손을 꼭 하세요. 양보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게 된 상태에서 주일에 카페 타임을 만들고 죽는 순간까지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지키셔도 중3 아들하고 싱글 데드의 관계는 개선이 됩니다. 할 수 있겠죠?